헌재, 법의 정신 도덕질, 언론 보도에 의하면 헌법이 구타당하는 시대라고 단식을 하면서 사법의 정치와 정치의 사법화가 강화됨에 따라 헌재의 재판관이 과연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우려한다라고 지적을 했다. 이는 사법 판결의 불공정성을 지적한 것이다. 법이 무엇인가? 법은 그리스어로 노모스라는 말인데 박상기 교수는 이에 대하여 편의와 자기 이익을 위해 누릴 수 있는 인간의 생리적 자유를 제한할 목적으로 합의에 의하여 만들어진 인간의 관물이라고 피력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일부 사법의 정치화를 의심받고 있는 재판관들이 자기들의 편의와 이념적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들의 상리적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법을 무력화시키는 데 앞장을 서고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역사의 죄인들이 아닌가. 이들은 사법관으로서 법의 정신을 도둑질하는 나쁜 법관들이다. 이들이 법을 파괴하고 있다는 사실 몇 가지를 지적하고 싶다. 첫째는 법의 이념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법의 이념이 무엇인가?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상기 교수는 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기 위하여 지향해야 하는 법의 목적이라고 정의를 한다.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에 몰두하는 자들은 법의 정당한 효력을 파괴하는 못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둘째는 법의 평균적 정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법의 형태를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다. 하나는 평균적 정의요, 하나는 배분적 정의다.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를 꾀하는 자들은 급부와 반대급부 그리고 각자의 그의 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 평균적이며 배분적 정의에 의한 절대적 균등을 파괴하는 못된 자들이라는 것이다. 셋째는 법적 안정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독일의 법철학자 라드프 르흐는 법의 이념 중 법의 안정성을 들고 있다.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사회 질서의 안전을 뜻하는 것이다. 법이 제대로 작동될 때 사회는 보다 안정을 갖게 되고 국민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로 사회 질서의 안정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넷째는 법관의 사법적 독립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에 몰두하는 자들은 독립이라는 호우를 쓰고 각자의 그것을 나누어 줘야 하는데도 자신의 정치적 자아로 법의 효력을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법의 평등성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다. 법치국가의 생명은 헌법 제11조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그런데 사법의 정치화로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존재한다는 법치국가의 원리를 부정하며 헌법 제10조가 규정하는 인권을 짓밟고 법의 평등의 가치를 파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다. 여섯째는 권력 분리 원칙을 파괴하는 자들이다. 여기 권력 분리 원칙은 국가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기빈권을 보장하기 위한 원리로서 삼권 분립과 같은 뜻으로 헌법 제40조, 66조, 101조가 명시를 하고 있는데 사법의 정치화로
민주주의의 기틀이 되는 권력 분립 원칙을 파괴함으로써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못된 법관들이라는 것이다. 전 헌법재판소 이종석 소장은 퇴임식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지적하면서 나라의 장래를 걱정했다. 영남대 김영수 교수는 사법의 정치화가 양심에 따른 거냐라며 일부 법관들을 향해 반문을 했다. 김 교수의 질문에 일부 못된 법관들아 답을 해보라. 편의와 이념적 자기 이익에 혈안이 된 일부 법관들이라면 법복을 벗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가 독재 재판소라는 오명도 벗어야 한다. 차제의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무하는 연구기관인지 황대진 사회부장은 기고문에서 예상과 다른 판결이 나오면 인권법 출신이냐 부터 묻는다는 것이다. 좋든 싫든 사법 불신의 아이콘이라는 것이다. 스스로 해체 논란의 여지를 없애야라는 지적을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은 되돌아 봐야 한다.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공감할 수 있는 강의라면은 자녀들이나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이웃들과 공유해 주시고 구독 눌러주시면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